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칼발 교정을 위한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발은 발이 안쪽으로 돌아간 증상을 의미하는데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의 반대인 발목을 바깥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발 올리는 운동을 하면 되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발목을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에 힘을 주면서 직접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그 방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목의 힘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다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 방법 첫 번째, 선 자세에서 다리 교차하기입니다. 왜 이런 운동이 칼발 교정 운동이 되느냐인데요. 칼발은 발목이 안으로 처지면서 발목 외측의 위아래가 벌어진 형태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목 외측의 위아래가 가까워지면 되는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 다리를 기준으로 발을 외측으로 올리면 정상적인 위치로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발을 기준으로 다리 즉 하태를 외측으로 보내줘도 발목 관절을 똑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즉 발목 관절을 똑바로 만들고자 할 때 발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편마비 분들이 서 있는 자세는 건축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체중을 주고 서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측의 발이 칼발 형태를 가져오게 되는데, 환측으로 체중을 주게 되면 발목 관절의 정렬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건축 다리를 움직여서 환측으로 넘겨 교차하게 되는, 즉 다리 꼬는 동작을 하게 되시면 발목 관절의 외측 부위 위아래가 더 가까워지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다리를 움직여 다리 교차하는 운동이 칼발 형태의 발목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는 발목 관절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목 관절 운동을 일반적으로 매트에 누워서 보호자 또는 간병하시는 분들께서 발을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수동 운동은 별 효과가 없음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으로 손으로 눌러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서서 하게 되면 환자분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발을 누르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환자분이 하는 것이지 보호자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중 주는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 부하를 잘 한다는 것이 발목 관절의 정렬이 제대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연습하기 전에 선행 연습이 선 상태에서 체중 주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칼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이 기본을 잘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에 단계 운동이 잘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운동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을 주는 운동이 발목 정렬을 맞추는데 좋은 운동이 되고, 발을 교차하게 되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교차할 때 움직이는 다리는 건측입니다. 환측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체중을 주어 바닥을 눌러주어야 발목 관절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교차하는 정도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각자에 맞게 단계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선자세에서 다리 교차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 관절 정렬을 맞추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칼발 교정을 위한 운동 첫 번째, 선자세에서 다리 교차하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리의 힘을 이용하기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상지, 하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칼발이 나타나는 이유는 발에서뿐만 아니라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와 반대로 다리를 외측으로 벌리는 힘을 주게 되면 발도 외측으로 움직이는 힘이 시너지로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안쪽으로만 올라오는, 즉 칼발 형태로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다리 벌림근이 힘이 포함된 상태에서 발 올리는 운동을 하시면 발이 다리와 마찬가지로 바깥 방향으로 올라오는 운동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발을 똑바로 올리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제가 했던 편마비 환자의 운동치료 적용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벌립시다. 올려요. 그렇죠. 올려요. 다리. 그렇죠. 올려요. 그렇죠. 올려요. 사실 이런 시너지를 이용한 운동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좀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시너지를 이용한 운동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배우셔서 터득하시면 정말 유용한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여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전문가를 통해 운동하지만 나중에는 사진에서처럼 세라밴드를 통해 다리의 힘을 시너지로 이용하여 발목 운동을 스스로 연습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스스로 연습하실 정도가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이용한 발목 운동 방법은 다리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리의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았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보통 손과 발이 마지막에 회복되고 일반적으로 다리가 먼저 회복되는데 그래서 역시 치료 초반에 하는 다리 운동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걷기 전에 했던 운동, 대표적으로 매트에서 했던 브릿지 운동 또는 앉고 서기 운동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골반 및 다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다리가 잘 회복되어졌을 때 보여드렸던 시너지를 이용한 운동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발에 대한 운동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걷기 전에 했던 단계의 운동을 확실히 터득하는 것이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발목 운동에도 매우 좋은 운동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칼발에 대한 운동을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더 찾기보다는 그 전에 재활 초기에 하셨던 운동을 다시 확실하게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 과정이 되고 가장 빠른 운동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칼발에 대한 운동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다리 교차하기, 두 번째 다리의 힘 이용하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보다 좋은 운동으로 빨리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